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어, 여러 언어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을 폴리글럿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전 세계에 여러 폴리글럿들이 있습니다. 최대 언어는 30개 이상입니다. 40개 이상을 넘어가진 않아요. 아주 유명했던 폴리글럿이 지금은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없는데 한 60개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전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30개에서 40개 사이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언어를 물론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 정도 원어민에 가깝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한 30%는 예를 들면 아주 고급적인 수준까지 구사할 수 있고 나머지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기준 예를 들면 한 A, B1 정도 레벨을 말씀드리면 보통 A부터 C까지 있는데 A1, A2, B1, B2, C1, C2입니다. C2가 원어민에 가까운 레벨입니다. 그리고 A1은 우리가 막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보통 A1이 됩니다. A1이 되고 1, 2년 공부 이렇게 하게 되면 A2나 B1까지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B 레벨이 보통 우리가 원어민과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레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B까지가 가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유창하다 이런 레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B 레벨까지 B1이나 B2 레벨까지 간다고 가정할 때 폴리글럿들은 어느 한 개당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그래서 짧게는 1년 반 아니면 2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5개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상당한 높은 레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10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10년. 처음에 배울 때는 언어를 먼저 배울 때는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물론 많이 걸립니다. 첫 번째 언어가 외국어가 가장 많이 걸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나마 조금 작게 걸리고 그리고 점점점 많은 언어를 배워갈수록 그 시간이 좁아집니다. 좁아들면서 이렇게 빨리 배웁니다. 특히 한국 사람 기준이라면 예를 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하다고 해보죠. 영어가 유창한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 빨리 배울 수 있거든요.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사람보다 영어가 유창한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를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다음 언어를 배우는 게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만큼 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한 개당 보통 1.5에서 2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B 레벨까지. C 레벨은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차이도 많이 크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외국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에 한 개씩입니다. 한 번에 한 개씩. 여러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되면 효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 두 학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2년마다 한 개씩 언어를 배우고 두 번째 학생은 5개를 동시에 배운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10년 뒤에는 누가 더 잘하게 되느냐면 첫 번째 학생이 2년마다 한 개씩 해서 10년 후에 5개의 언어의 레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동시에 5개를 10년 동안 꾸준히 한 학생은 그 5개의 레벨이 전부 다 조금 낮은 레벨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를 동시에 배운다는 건 그만큼 효율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언어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러면 아주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개 아니면 3개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각기 다른 언어군의 언어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서로 아주 많이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와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프랑스어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시아 언어랑 유럽 언어를 각각 하나씩 배우는 것은 동시에 같은 언어군의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효율이 더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중국어랑 영어 아니면 중국어랑 스페인어 이렇게 배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영어하고 스페인어 동시에 배우는 것도
영어와 일본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2개 이상 배우고자 한다면 서로 각기 다른 언어군을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군을 배우게 되면 간섭이 쉽게 일어나요. 발음이 유사하고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2개의 유사한 언어를 배우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믿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 모국어와 유사한 언어를 쉽게 이해합니다. 쉽게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해하는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왜 언어 간섭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같은 유사군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같은 바구니에 그 단어를 동시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메모리에 같이 저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이해하기는 쉽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꺼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 말을 하고자 할 때 뽑기 기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뽑기 기계. 뽑기 기계인데 뽑기 기계가 들어가요. 우리가 뭔가 그 외국어를 말하고자 할 때 그런데 헷갈려 해요. 이걸까? 이걸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언어 간섭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그 단어를 말해야 되는데 이걸 뽑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유사한 단어 이걸 뽑아버리는 거죠. 내 속에서. 그래서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어를 말해야 될 시점에 프랑스어를 말하지 않고 스페인어가 툭 나온단 말이죠. 언어 간섭이 일어나요. 또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어를 말해야 할 때 프랑스어대로 그대로 탁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 옆으로 잘못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또 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아니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옆으로 간단 말이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억제한단 말이죠. 어떤 언어를 말하고자 할 때 세 개의 언어가 우리의 두뇌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때 하나의 그 중에 세 개 중에서 세 개 중에서 하나만 말하고자 할 때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 2개는 억제를 시켜야 돼요. 뇌에서. 예를 들면 이거 하나만 뽑으려고 할 때 2개의 언어는 억제를 시켜요. 두뇌에서. 이 과정이 수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우게 되면 그 단어들이 하나의 바구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나고 언어 간섭이 일어나고 또 내가 이걸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려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언어를 각기 다르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바구니가 여러 바구니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 두뇌 속에 많이 있고 그 바구니 각자의 바구니 속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더 쉬워요. 다른 언어를 각각 다르게 배우는 게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언어 최대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상 여러 폴리글랏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최대 3개입니다. 최대 3개인데 직접 해보시면 왜 최대 3개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5개를 해가지고 매일 5개 동시에 배워나가는 분과 3개까지 배워나가시는 분 1년 뒤에 누가 효율적으로 더 잘 배우는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3개까지도 사실 힘들어요. 일반인들은 3개까지를 동시에 매일마다 배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5개를 동시에 매일마다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 3개입니다. 그리고 3개보다는 2개가 좋고요. 유명한 여러 폴리글라스는 언어를 배울 때 의사소통 능력을 주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듯이 책 위주로 안 하죠. 시험 위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문법을 꼭 열심히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HSK, 토익, 토플 해야 된다든지 주장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폴리글랏들은 의사소통 위주로 많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 2년간은
의사소통 주력으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문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단어만 외우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문법에 많이 공부하고 단어를 많이 외우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는 어려워요. 책을 읽는 것도 좋긴 좋은데 너무 책에만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책에 빠지게 되면 책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랑 내가 실제로 의사소통할 때 쓰이는 단어랑 많이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만 읽었는데 실제로 1년, 2년 지나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책에서 말하는 CD 음성과 실제로 내가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리듬이랑 그 멜로디가 전부 다르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다른데 원어민이랑 대화하면서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책에서는 기를 수 없거든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과 대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합해야 되죠. 같이 병합해야지 더 잘 배울 수 있는데 책에만 빠져버리면 대화 능력 부분이 안 되죠. 문제는 책에 배운 내용을 대화로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책에서 읽은 내용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린단 말이죠. 대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내가 잘 쓰는 말들은 모국어처럼 됩니다. 유창해지는 거죠. 늘 사용하는 말들은 그 말만큼은 모국어처럼 되어가지고 체득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잊지 않게 되죠. 계속 오랜 시간 가져가게 된단 말입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대화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점점 조금씩 쌓이게 돼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상당한 회화 레벨이 되는 거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되거든요. 대화하는 만큼 된단 말이죠. 책을 2년간 읽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자기가 정말 그 대화에 필요한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머릿속에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읽기도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지만 대화도 해야 된단 말이죠. 대화를 경시하게 되면 실제로 의사소통 능력이 낮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읽기에 영향을 주죠. 읽기만 계속 10년 읽는다고 해서 의사소통이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돼요. 언어를 배울 때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능력은 전부 내가 하는 만큼 향상이 되거든요. 어느 것을 만약에 뒤지게 되면 그만큼 그 능력은 뒤지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해야 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전부 다 해야 되죠. 이렇게 골고루 다 해야 상당한 레벨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시고 지금까지 다개국어를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폴리글랏들이 어떻게 언어를 잘 배울 수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책도 있어요. 물론 한국어 책은 없습니다. 영어로 된 원서들이 좀 있습니다. 폴리글롯이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었는지. 물론 그런 경험적인 내용들이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는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누군가는 노래를 통해 배웠다든지 이런 각색의 폴리글롯 방법들이 소개되는 책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아래에 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